자, 그러면 매각 과정에 대해서 좀 아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맥을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좀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각이 결정되고 나서 그러면 이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죠. 최정시장한테.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공모용 PF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장단점을 다 비교해보고 우리 직원분들은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자금 조달 면에서나 또는 특혜 시비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2012년도 10월 8일에 최장시장은 가격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되 외국인 투자 조항도 보강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조항을 보강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지는 외국인들에게 팔 수 없는 부지 아닌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예.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 부지는 외국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는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언을 하지 않고 그냥 외국인 투자 조항을 적용해서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조례에도 있죠.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부지는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보면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 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그 토지를 이렇게 좀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뭐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든가 뭐 지적 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킨텍스 시트 부지 같은 경우는 이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에게 매각할 수 있는 대상 토지로서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는 PF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 이 문제가 있죠. 감정평가 저도 그때 봤습니다만은 두 군데다가 맡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문안에 뭐 문구의 내용이 비슷한 거는 차치하더라도 형식이나 이런 게 쌍둥이에요, 완전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개 감정평가 회사에서 들어온 그 평가서가 너무 이제 일치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헐값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그 감정 대상 물건을 감정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부분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값이 기타 부지보다는 공동주택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그 1차 감정평가할 때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걸 구분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2012년도에 감정평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 부분이 50%로 늘어나고 오피스 부분도 25%에서 12.5%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시설로 해서 단일 평가를 해버린 거죠. 아니, 잠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50% 정도가 그 공동주택으로 됐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 그 또 오피스는 12.5%만 짓고 그러니까 오피스는 12.5%, 오피스텔은 또 나머지를 다 지을 수가 짓고요. 그러면은 12.5%를 제외한 뭐 87.5%, 88.5% 뭐 이 정도 되는 부분들이 그 주거용 시설 사실상 주거용 그렇게 시설이죠. 되면은 그러면 뭐 그 주거용 시설로 해서 엎어서 그저 감정평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오피스라 기준으로 해서 오피스로 했어요? 구분해서 평가한 게 아니라 업무 시설로 해가지고 다 평가를 했다. 그럼 그 기업에다가 특혜를 준 거네요? 뭐 일단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2009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왜 평가 기준이 틀릴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에 이제 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 거고 예, 또 예. 하나는 이제 광평수 토지라고 해가지고 네네. 일반 토지보다 광평수는 조금 이제 그 격차를 두는 게 있습니다. 좀 다운시켜준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큰 부지였을 때. 그렇죠. 예, 예. 근데 2009년도에 평가했을 때는 이 격차를 안 뒀어요. 그냥 1로 뒀습니다. 1로. 네네. 근데 2012년도에는 이 두 개 감정평가 기간이 하나는 0.85, 예. 하나는 0.86을 적용했어요. 0.01% 차이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15% 예, 예. 내지는 16% 정도를 네. 더 낮게 평가를 해준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은 1,000만 원짜리 땅이면 850만 원, 이거는 860만 원 이렇게 적용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고양시에서 네네.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광평수인 경우도 이 격차를 두면 보통 5% 미만에서 두는 게 상례인데 네네. 좀 많이 적용을 시켰고 또 하나는 2009년도에는 격차를 두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무슨 근거로 격차를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답변은 타당성이 결여됐다. 근데 이거 그때 매각할 때 이제 주도적으로 했었던 우리 최성 시장 측에서는 네. 안 팔려서 네. 여러 가지 그렇게라도 줘서 이걸 팔아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양시 시민의 재산을 지킬 그 의무를 준수했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약 한 1,000여억 원이 이런 문제로 해서 헐값으로 감정평가되지 않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제가 최성 시장 전 시장님이 처음에 2010년도인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요. 선거를 할 때 주도적으로 그 전임 시장을 이렇게 비판했던 게 고양시 채무가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뭐 4천 몇백억이다 막 이래가지고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결론 나중에 본인이 재선할 때, 최성 시장이 재선할 때 빚을 갚았다. 이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이거 팔아서 빚 갚았어요. 근데 가현석 시장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땅 사느라고 빚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그 땅 사느라고 빚 진 거에서 일반적으로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빚을 진 거는 공식적으로 그걸 빚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게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빚이라고 해서 뭐 정치적인 용어겠습니다만 해놓고 최영 씨가 나중에 그걸 팔아서 갚았는데 결론은 그걸 또 싸게 팔아서 결론은 고양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는 겁니다. 참. 그러면 그 매각 과정에서 말이죠. 도대체 이건 결론 특혜로밖에 볼 수 없고 어떤 쪽에 한쪽에서 불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한번 짚어봐 주시죠.